어제 저희가 그 제가 그 텍스트로 정리해드린 내용을 약간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앙상블 학습, 앙상블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약한 학습기들이더라도 충분하게 그 학습 예측기들이 많다면 앙상블은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높은 점수를 주는, 좋은 성능을 주는 강한 학습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앙상블 학습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어, 그러니까 개개인들은 뭐 점수가 90점, 80점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 그 각각의 개개인들의 그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주는 예측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앙상블 학습 방법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연결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을 할 때 분류는 그 A냐 B냐 아니면 A, B, C 중에 뭐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는 당연히 통계적으로 최빈값, 즉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 앙상블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회계에서는 여러 개의 예측값들이 내놓는 숫자 값들이 있겠죠. 수치들이 있을 텐데 그 수치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앙상블 예측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림은 분류를 예로 든 거예요. 어떤 예측을 하고 싶은 그런 샘플이 있을 때, 첫 번째 예측기는 1번이라고 예측을 하고, 두 번째와 네 번째도 1번이라고 예측하고, 세 번째만 2번이라고 예측을 했으면, 이 중에서 대다수가 선택하는 거는 1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1번이라고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 투표 방식의, 보팅 방식의 그런 안산불입니다. 어, 근데 하드 방식의 투표 방식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프트 방식의 투표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 방식을 사용을 했었죠. 사용을 한 거고요. 이게 그 회계인 경우에는 이런 예측값들을 평균을 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나누기 4. 뭐 이렇게 해서 예측값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게 회계에서의 앙상블 학습 방법이에요. 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이번 시간에 할 게 뭐냐면 배깅 방식이에요. 투표 방식이 아니라 배깅 방식인데 배깅 방식 배깅을 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앙상블은 다른 알고리즘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우리가 했었던 보호팅 방식이었었어요. 그죠? 어. 전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게 KNN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사용하고 디시전 트리도 사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사용을 했었죠. 그런 각기 다른 훈련 알고리즘들을 앙상블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한 가지 알고리즘만 훈련을 시키되 훈련 세트의 부분 집합을 무작위로 구성해서, 그러니까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각각 다르게 학습시켜서 앙상블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게 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훈련 세트가 있어요. 우리 훈련 세트에 샘플 400개 있었죠. 그죠? 훈련 세트 샘플이 400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랜덤하게 뭐 예를 들면 랜덤하게 뭐 한 300개만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뭐 예를 들자면 디시전 트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훈련 세트에서 또 랜덤하게 뽑아요. 랜덤하게 뽑으면 또 다른 훈련 세트 생기겠죠. 뭐 한 200개만 샘플링 할 수도 있겠죠. 음. 그럼 그 200개의 세트로만 어, 디시전 트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 훈련 셋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훈련 세트들을 각기 다르게 만들어주고 그 훈련 세트로 똑같은
디시전 트리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내놓는 예측값들이 있겠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투표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 다수결로 이 각각의 예측기들이 내놓는 값들의 다수결로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훈련 세트에서 샘플링을 할 때 훈련 세트의 부분 집합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훈련 세트의 부분 집합을 만들어낼 때 중복을 허용하면서 그 샘플들을 만들어낼 거냐,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샘플링을 할 거냐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하는 방식을 부트스트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샘플링하는 것을 페이스팅, 복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스팅 방식은 여기에 400개의 훈련 세트가 있었으면 여기서 만약에 100개가 뽑혀가지고 그 100개로 디시전 트리가 훈련이 됐으면은요. 여기에는 이제 300개만 남아있겠죠. 400개 중에서. 그죠? 그럼 그 300개 안에서만 다시 랜덤하게 섞어가지고 또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도 100개가 선택이 되어져 버리면 그럼 이제는 여긴 200개밖에 안 남았겠죠? 그 200개를 랜덤하게 섞어서 또 100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디시전 트리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샘플링을 해버리면 복사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져온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져온다. 잘라내기라고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어, 이렇게 해버리면 훈련시킬 수 있는 샘플들이 적어지겠죠. 그죠? 어, 하나의 샘플은 한 번밖에는 훈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샘플링은 보통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하는 거를 보통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방식을 사용해서 부분 집합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을 줄여서 배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배깅. 그래서 배깅이라고 하면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하는 방식을 배깅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배깅 방식은 여기 400개가 있었어요. 400개에서 뭐 랜덤하게 300개를 뽑아요. 그리고 그 300개를 훈련을 시켜요. 그 300개가 여기 다시 들어가요. 그럼 또 400개가 되겠죠. 그 400개를 또 랜덤하게 또 섞어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한 200개만 뽑아요. 그 200개로 얘를 훈련을 시켜요. 근데 200개는 다시 여기 또 들어가요. 그럼 여전히 또 400개죠? 또 랜덤하게 또 섞어요. 랜덤하게. 그러니까 훈련 세트를 뽑을 때마다 랜덤하게 뽑고 다시 400개를 또 랜덤하게 돌려서 또 일부분을 샘플링하고 다시 400개를 또 랜덤하게 돌려서 또 일부분을 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떤 샘플들은 여러 번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샘플들은 뭐 한두 번만 훈련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방식을 배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깅. 그래서 어, 보통은 배깅 방식을 이용을 하고 배깅 방식이 더 효과가 있고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이스팅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깅을 하다 보면은요, 배깅 방식을 사용하다 보면 여기 랜덤하게 섞어서 뽑죠. 랜덤하게 섞어서 뽑죠. 그죠? 그러다 보면 한 번도 훈련이 되지 않는 샘플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훈련 세트 안에서도 한 번도 훈련이 되지 않고, 어, 샘플링 되지 않고 남아있는 샘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샘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out of bagging 샘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out of bagging의 첫 글자들만 요렇게 따가지고요. OOB 샘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OB 샘플. 백잉에서 한 번도 샘플링이 되지 않고 한 번도 훈련이 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샘플들을 OOB 샘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OOB 샘플들은요, 무슨 역할을 해줄 수가 있냐면,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검증셋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차 검증 같은 거를 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 테스트 셋은 최종 모델이 찾아질 때까지 가만히 놔두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할 때는 훈련 셋을 다시 훈련과 검증으로 나눠서 그 훈련 세트만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검증 셋으로 점수를 내서, 이 모델은 A라고 하는 모델은 뭐 90%,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모델은 다시 검증셋에서 뭐 91%.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델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검증셋을 사용하잖아요. 그쵸? 어, 아웃 오브 베깅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네. 한 번도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기 입장에서는, 예측기 입장에서는 어, 훈련되지 않은 샘플로 되는 거고, 그거를 검증셋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항상 그런 게 생긴대요. 어, 뭐 예를 들어서 500개가, 400개가 있는데 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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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개 이렇게 뽑아내더라도 한 번도 그, 어, 샘플링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항상 생긴다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그걸 또 증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몇 퍼센트가 생기는지. 네. 그리고 배깅 방식에서 예측기를 하나만 쓴다 그랬죠. 그죠? 아까 이전으로 되돌아가면, 여기 예측기를 꼭 디시전 트리만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랜덤하게 샘플링한 훈련셋을 훈련시킬 때,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을 훈련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여러 개 훈련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KNN을 여러 개 훈련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디시전 트리들을 여러 개 훈련시키는 방법을, 그거를 랜덤 포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니까 숲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 그래서 랜덤 포리스트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배깅을 이용한, 부트스트랩 에그러게이팅을 이용한 결정나무들의 앙상블 학습 방법이 랜덤 포리스트예요. 랜덤 포리스트.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깅을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랜덤 포리스트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뒤쪽에 조금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수업 내용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비교할 앙상블 학습 방법은 배깅, 배깅 앙상블이에요. 배깅 앙상블입니다. 이제 이런 용어들 익숙해지셔야 돼요. 배깅, 그러면, 중복 허용해서 샘플링 하는 거구나. 이렇게. 머신러닝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자, 먼저 코드 먼저 작성하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깅 클래시파이어라는 의미로 배깅 CLF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게요. 클래스 이름이 배깅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파라미터들을 보시면은요, estimaters가 아니라 estimator라고만 되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머신러닝 모델만 사용하기 때문에 estimator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들의 개수를 지정하죠. 그쵸? 그러니까 한 가지 에스티메이터를 몇 개를 사용할 거냐예요. 몇 개를 사용할 거냐. 그 다음에 맥스 샘플즈가 1.0, 이건 1.0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거는
100%란 뜻이에요. 100%. 그러니까 우리 샘플링 할 거잖아요. 훈련셋이 400개가 있었어요. 400개에서 랜덤하게 우리가 샘플링을 할 거죠. 최대 몇 개까지란 뜻이에요. 최대 100%까지. 그러니까 400개가 있으면 400개를 다 샘플링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것도 랜덤하게 이 알고리즘 안에서는 이것도 랜덤하게 선택해요. 그러니까 최대값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최대값만. 샘플들을 최대 몇 퍼센트까지 샘플링 할 거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피처들의 개수는 몇 퍼센트까지 사용을 할 거냐 이거고 최대 가지고 있는 모든 피처들을 다 사용을 하겠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음. 여기 부트스트랩 중요한 파라미터가 부트스트랩이에요. 부트스트랩 아예 기본값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tru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중복 허용해서 샘플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백인 자체가 부트스트랩이 true로 되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를 만약에 어, false로 바꿔버리면 클래스 이름은 백인 클래시파이어지만 페이스팅 방식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중복 허용하지 않고 샘플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할 일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파라미터 이름 중에서 OOB라고 되어져 있는 거 있죠. OOB.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Out of bagging. Out of bagging. 그러니까 그 중복을 허용하면서 샘플링을 했을 때 샘플링 되지 않고 한 번도 샘플링이 되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훈련셋. 그 훈련셋을 가지고서 점수를 계산할 거냐? 예요. 그러니까 OOB 샘플들을 검증셋 역할로 사용해서 검증 점수를 계산할 거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값이 false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거 true로 바꿔주시면 OOB 스코어도 같이 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넣어 볼게요. 에스티메이터는 디시전 트리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만들고요. 기본값을 나머지 다 기본값으로만 하고요. 랜덤 스테이트만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디시전 트리는 n 잡스가 따로 없죠. 있네요. 디스, 이거네. 아니죠. 디시전 트리는 n 잡스가 따로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죠? 랜덤 스테이트만 있고. 네.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n estimate estimators,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기의 개수라는 뜻이에요. n은 넘버니까 숫자라는 개수라는 뜻이고 estimator 숫자를 몇 개로 할 거냐. 그러니까 decision tree를 몇 개를 사용할 거냐 이런 뜻이죠. 아까 기본값이 10개로 돼 있었어요. 10개로 돼 있었는데 조금 늘려볼게요. 더 많이. 더 많이. 그 다음에 일단 맥스 샘플즈는 일단 기본값 그대로 놔둘게요. 샘플링 할 때 최대 100%까지도 다 선택할 수 있게끔 400개가 있으면 400개를 다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지정하는 거지만 400개를 다 샘플링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가 생기냐 하면 OOB 샘플들이 생겨요. 그래서 OOB 스코어를 계산하겠다라고 해서 true 이렇게 바꿔줄게요. OOB 스코어 true 이렇게 바꿔주고요. 아까 이거 기본값이 있기는 했지만 이것도 한번 넣을까요? 부트 스트랩? 이거 중요한 부트 스트랩. 기본값이 true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 지정 안 하셔도 돼요. 지정 안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넣을게요. 부트스트래핑, 중복을 허용하는 샘플링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파라미터들이고요. n잡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이건 병렬 작업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CPU 코어들을 다 사용해서 병렬 작업을 수행하겠다. 그러면 속도가 조금이라도 빨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난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훈련 세트를 랜덤하게 섞어야 되죠. 그럼 난수 사용하겠죠. 그래서 난수 시드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백인 클래시파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도 파라미터들, 아까 말로만 설명드렸던 부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백인 클래시파이어 클래스의 생성자의 파라미터. 중요한 것들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에스티메이터. 에스티메이터는 우리가 예측기, 앙상블을 만들기 위한 예측기. 앙상블을 만들기 위한 예측기. 한 가지 모델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모델만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여러 개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보팅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 배깅은 한 가지 예측기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 언더스코어 estimators 가 있어요. 이거는 예측기의 예측기 개수고요. 그리고 기본값은 10으로 돼 있어요. 기본값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용하진 않았지만 맥스 샘플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 훈련셋에서 랜덤하게 샘플링 하죠. 부분 집합이 만들어지죠. 그죠? 훈련셋의 부분 집합이 훈련셋에서 샘플링한 훈련셋에서 샘플링 무작위로 랜덤이라고 할까요? 랜덤 샘플링한 부분 집합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샘플 개수예요. 개수로 지정하실 때는 정수로 주셔야 되고요. 어, 또는 또는 최대 샘플의 비율이에요. 비율. 기본값이 1.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비율은 0.0에서부터 1.0까지의 실수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실수로. 그러니까 훈련셋의 최대 몇 퍼센트까지를 샘플링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본값은 기본값은 1.0으로 되어져 있어요. 기본값은 1.0으로 되어져 있고요. 죄송합니다. 부트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거는 중복 허용 샘플링을 할 것인지 중복 허용을 하지 않는 샘플링을 할 것인지예요. 중복 허용 샘플링을 할 건지 말 건지 여부를 지정하는 거고요. 이 값을 어, 부트스트랩을 true로 지정하시게 되면 이거는 중복 허용 샘플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중복을 허용하겠다는 뜻이고 중복을 허용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백인. 부트스트랩 애그로게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만약에 이 값을 부트스트랩을요. 부트스트랩이죠. 부트스트랩. 이거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을 false로 주게 되면 이거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샘플링 방식이고요. 이런 샘플링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페이스팅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트스트랩의 기본값은 true가 기본값이에요. 얘가 기본값입니다. 백인 클래시파이어니까 백인 방식을 이용하는 게 기본값이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했었던 게 OOB 스코어였었잖아요. 이 OOB 스코어도 이거는 뭐냐면 OOB 이게 뜻이 뭐냐면 out of bagging 이런 뜻이에요. OOB 샘플 어, 샘플들을 사용해서 검증 점수 여기서는 뭐 정확도가 될 수도 있고 분류면 정확도일 거고요. 그 다음에 획이면은 R2 스퀘어 결정계수가 되겠죠. 검증 점수를 계산할지 여부 계산할지 여부고요. true면 계산하겠다. 그 다음에 false면 계산하지 않겠다예요. 여기 기본값은 false가 기본값입니다. false가 어, 기본값. 기본값은 false. 오비 샘플. 오비 샘플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중복 허용 샘플링을 하는 동안에 중복 허용 샘플링을 하는 동안 한 번도 한 번도 그 샘플링 되지 못하고 샘플링 되지 못하고 못하고 남아있는 남아있는 훈련세 샘플. 그래서 그 어, 10개의 예측기를, 10개의 예측기를 훈련할 때 한 번도 훈련이 되지 않은 샘플이에요. 어, 한 번도 훈련되지 못한 훈련 샘플들을 OOB 샘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OOB 샘플들은요, 들은 검증셋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OOB 스코어 추루로 하면 그 훈련되지 않은 그 세트를 가지고서 예측 점수를 찾아내게 되고요. 그 점수가 테스트 셋 점수하고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따가 해보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위쪽에서 백인 클래시파이어 만들었죠. 백인 클래시파이어 만들었으니까 훈련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아, 백인 클래시파이어 점 b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 똑같죠. 훈련세 주겠다. 그 다음에 훈련 네임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백인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데이터 학습이죠. 데이터 학습.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디시전 트리를 우리 지금 50개나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 디시전 트리인데 디시전 트리를 50개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50개를 각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00개의 샘플들 중에서 400개의 훈련 세트에서 일부분을 가지고서 디시전 트리 훈련 50개를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 과정이 이렇게 한 2초 정도 걸렸네요. 그죠? 자, 훈련이 끝났으니까 우선 배깅
OOB 스코어라고 하는 걸 먼저 좀 볼게요. 백인 클래시파이어 점 OOB 스코어가 있어요. 자, 두 개의 변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의 변수인데 하나는 끝에 언더스코어가 없고 하나는 끝에 언더스코어가 있죠. 그죠? 네. 어떤 게 점수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일까요? 하입 보시면 여기는 불, 언더스코어가 끝에 붙어 있는 거는 플롯. 점수니까 플롯이 점수를 가지고 있겠죠. 자, 사이클런에서 어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들 중에서 끝에 언더스코어가 붙어 있는 거는 어떤 변수들이다? 훈련이 끝났을 때 값이 계산되는 변수들은 끝에 언더스코어가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할 때 생겨나는 변수들은 그냥 일반적인 변수 이름 그대로 만들어져 있고요. 끝에 밑줄이 하나가 더 붙어 있는 변수들은 항상 훈련이 끝난 다음에야 거기에 어떤 값들이 세팅이 될 수 있는 값들이에요. 모델 파라미터라든가 지금처럼 OOB 샘플 듀리 스코어라든가 이해되세요? 위쪽에 있는 OOB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는 불리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true나 false만 저장할 수가 있는 거고 OOB 스코어를 계산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가지고 있는 그런 변수인 거고요. OOB 스코어, 언더스코어, OOB 스코어, 그다음 밑줄이 있는 게 실제로 검증 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OOB 샘플 를 사용한 검증 점수. 0.89가 나왔죠. 0.89가 나왔어요. 자, 이 값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 접수 계산해 볼게요. 백인 클래시파이어 점 스코어. X에는 훈련 세트 주시고요. 프레임. Y에는 훈련 레이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훈련셋 점수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몇 퍼센트? 100%. 디시전 트리의 특징이 뭐예요? 트리의 크기를 얼마든지 늘리면 정확도 100%의 트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가 트리의 특징이었잖아요. 플랜스의 정확도 100%. 자, 백인 클래시파이어 스코어. 이번에는 테스트 셋 남겨둔 거 있었잖아요. 그죠? X 테스트, Y는 Y 테스트.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일부러 훈련시키지 않으려고 남겨뒀었던 테스트 셋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테스트 셋 점수. 얼마 나왔어요? 0.8. 맥인, 아웃 오브 맥인 샘플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검증샘 역할을 해주죠. 그죠? 보통 이 점수가요. 보통 이 점수가 이 테스트 셋 점수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 오버비 스코어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테스트 셋 남겨둔 거는 사용하지 않고 오버비 스코어를 이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9%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89%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KNN 하나만 썼을 때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KNN 하나만 썼을 때, 죄송합니다. 디시전 트리였었죠. 디시전 트리 하나만 썼을 때, 테스트 셋에서 정확도가 몇 퍼센트였어요? 84%였었어요. 훈련 셋은 100%였고, 테스트 셋은 84%였었는데, 지금 백인 클래시파이어 보세요. 어, 만들 때 디시전 트리를 50개를 사용하겠다고 했죠. 어, 훈련 시간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뭐 1, 2초 정도 차이가 나는 것 뿐이죠. 50개를 사용하겠다고 했으니까 84%에서 89%로 정확도가 높아졌죠. 그죠? 이게 앙상블 학습의 효과인 거예요. 디시전 트리 하나는 84%의 정확도밖에는 못 주지만
디시전 트리 50개를 가지고서 예측해 주세요 하고 걔네들의 다수결로 물어봤더니 정확도가 89%로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앙상블 학습 방법의 그 특징이 나타났죠. 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잘 되시나요?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다들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한번 해보세요. 백인, 백인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해보시냐면, 에스티메이터는, 에스티메이터는, 그대로 디시전 트리를 사용을 할게요. 이거는 디시전 트리를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를, 에스티메이터 개수를 100개로 지정할게요. 100개. 이렇게 해서 아웃 오브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교차 검증까지 해볼게요. 교차 검증까지 해보세요. 물론 아웃 오브 오오비 샘플이 있으니까 오오비 샘플로 점수를 알아낼 수도 있지만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교차 검증을 해서 정확도가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를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두 가지를 할게요. 에스티메이터는 똑같이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시는데 에스티메이터 개수를 50개로 아까 처음처럼 50개로 줄일게요. 50개로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맥스 샘플즈가 있었죠. 이 맥스 샘플즈를 그러니까 우리 400개밖에 없었잖아요. 훈련 세트에. 400개 중에서 100개씩만 샘플링 하겠다. 최대 100개씩만 샘플링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00개 중에서 300개가 남아 있게 되죠. 그리고 중복 허용해서 또 100개를 뽑아내는 거죠. 물론 항상 100개가 뽑히는 건 아니에요. 최대 샘플의 개수가 100개이기 때문에 100개가 뽑힐 수도 있고, 뭐 50개가 뽑힐 수도 있고, 90개가 뽑힐 수도 있어요. OOB 샘플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1.0을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교차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점수가 더 좋은지 한번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가 피팅하고 그 다음에 그 점수까지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백인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시키실 필요는 없으세요. 교차 검증 함수 어떻게 썼는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